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유례없이 바쁜 하루였습니다. 아마 내일도 예정되기로는 굉장히 바쁜 걸로 지금 벌써 제 약속만도 한 4개, 5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은 제가 너무 바빠서 좀 몸 상태도 안 좋은데 아직도 사무실입니다. 저녁을 먹고 좀 쉬려다가 제가 그냥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신문을 보다 보니까 정부에서 이제 선거에 압승하고 나니까 이젠 일단 오늘은 부동산 관련 것만 제가 아마 오늘 전화가 지금 얼핏 보니까 한 70통화가 이렇게 넘게 온 것 같습니다. 저는 원래 많은 전화를 받거나 통화를 하거나 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고요. 그리고 별로 좋아하지도 않아요. 근데 오늘은 유달리 정말 뭐 여러가지 상담도 많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거 설명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신문 얼른 보니까 크게는 토지 공개념을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는 일당 독재 체제로 들어서서 자기들 마음대로 하겠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따 또 한번 오늘은 딱 촬영을 2개를 할 건데요. 여러분들 마음을 좀 단단히 먹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너무 그렇게 상실감을 갖고 갖지 마시길 바라고요. 일단 그 얘기는 다음 그 촬영 때 하기로 하고, 얼른 큰 거시적으로는 토지 공개념으로 할 걸로 보여지고요. 그러나 이거는 꼭 한다고 보장을 하지 못하겠어요. 그러나 할지 안 할지 모르겠으나 우리나라 부동산은 토지하고 건물로 나눠져 있죠. 그러니까 토지의 공개념이라는 거는 다시 말하면 토지 국유화의 전단계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학자들처럼 수려한 언변으로 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실무 전문가고 그렇다고 무식한 건 아니에요.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그런 교수 나부랭이를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나중에 이제 촬영하게 되면 여러 가지 그런 사안이 있습니다. 아무튼 걔네들은 그렇게 주둥이로만 먹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하여튼 100% 잠깐 샜는데 그렇죠. 토지하고 건물하고 차이가 있죠. 건물 공개념이다, 건물 국유화다 이런 말은 하지 못할 겁니다. 토지는 유한적이기 때문에 토지를 공개념으로 하고 토지 국유화하게 되면은 건물값도 더더욱 같이 잡혀가는 거죠. 남의 땅에다 건물 지어봤자 얼마나 그게 자기 건물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내 땅이다, 내 집이다, 이게 뭐라고 그러죠? 귀속관념 굉장히 강한 민족입니다. 그런데 남의 땅에다 건물 올려놨다, 별 의미 없죠. 이걸 노리고 있는 거죠. 현학적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좀 미시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나온 얘기 중에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도 시행을 하겠다. 제가 수차 좌파 정권이 들어서면은 여러가지 할 것이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이게 나왔습니다. 자, 간략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냥 계약갱신 청구권은 2년 주택의 전세기간을 4년으로 늘리겠다 이겁니다. 그냥 한 번 더 하겠다. 청구권. 이건 청구권입니다. 다시 말해서 2년간 한 사람이 남의 집에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살게 이겁니다. 한 번만 연장해 달라 그죠. 2년. 실제로는 매년 민법에서는 매년 1년 단위로 해서 5%씩 인상하도록 되어 있으나 그 하위 법령인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2년 계약이라고 주택을 해놨기 때문에 실제로는 올린다 하더라도 임대인들은 2년마다 올린 꼴이 되겠습니다. 왜? 특별법이 먼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주임법은 특별법, 상임법도 특별법. 아시죠? 그래서 2년 계약기간이 이제는 4년으로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한 번 연장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똑같이 연관되어 있는 게 전월세 상한제입니다. 그러면은 2년 끝나고 나면은 그대로 4년 연장해 주는데 2년 연장할 때 2년이 계약기간이 끝나고 나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5% 정도만 올라가라 이런 얘기죠. 올릴 수 있을 거라 그렇게 규제를 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면 10억 전세를 살고 있다. 그러면은 5천만 원만 올려라. 2년 끝나고.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면은 임차인이 한 번만 더 2년만 더 연장해 살겠습니다 하고 청구하면은 임대인은 받아들여지는 조건으로 전월세 상한제 5%만 올려라. 1억씩 올리지 말고 10억일 때. 자, 저희 같은 지금 빌라촌으로 제가 와 있으니까 빌라 같은 경우 3억이다. 그러면은 1,500만 원만 올려라 이런 얘기죠. 그러면 4년간 4년 동안에 1,500 인상분만 올려주고 산다. 그러니까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는 굉장히 밀접하게 같이 가려고 하는 거죠. 같이 가르죠. 만약에 전월세 상한제가 안 하게 되면 계약갱신 청구권을 2년마다 연장을 할 때 끊고 다시 그래. 그러면 4년 후에는 아까 말한 대로 전월세 상한제 영향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계약갱신 청구권은 2년간의 전세 계약 기간이 몇 년으로 연장된다? 4년으로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게 되면 4년 후에는 만기가 이제 4년이 되는 거죠. 물론 2년 끝나고는 이것도 임차인한테 유리하게 될 겁니다. 2년 끝나고 돈 돌려줘. 나 나갈게. 하게 되면 임대인은 당연히 만기에 보증금 반환을 해야 될 의무가 생기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쨌든 계약갱신 청구권이 만약에 전월세 상한제를 안 하고 계약갱신 청구권만 하게 되면 2년 끝나고 그래. 네가 요구한 연장을 해줄게. 그래, 그 대신 20% 올릴 거다.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러겠죠. 그래서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은 반드시 같이 시행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미리서 예측을 해야 됩니다. 한 5% 정도로 아마 상한제를 하게 될 것입니다. 2억짜리면은 얼마입니까? 5, 20. 한 1,000만 원 이내에만 인상하게 될 것입니다. 1,000만 원 정도로.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우선 미리서 대비하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임대인들은. 그렇다고 해서 계약갱신 청구권이 된 2년의 계약기간이 4년으로 늘어난다고 해서 다 주택자나 임대인들한테 불리하냐? 꼭 그건 아닙니다. 왜 그런 거 하니? 계약갱신 청구권이 하게 되면은 첫 번째는 전세 물량이 엄청나게 50%로 줄어듭니다. 이것도 이해 안 되십니까? 축소된다는 게 전세 물량이 간단하잖아요. 2년에 끝났으면은 그 물량이 다시 시장에 그 전세 물량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 사람이 그대로 살게 되니까 4년간 계약갱신 청구를 해서 4년간 살게 되니까 물건이 안 나오는 거죠. 전세 시장으로. 그럼 전국적으로 시작하면은 전국적으로 따지면은 50%의 전세 물량이 안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4년 후에 2년 동안은 5%만 올리시고요. 4년 후에 그동안에 못 올렸던 보상을 예를 들면 2억이다 그러면 1,000만 원밖에 못 올렸던 거를 5천만 원도 올릴 수 있고 3천만 원도 올릴 수 있는 거죠. 타인하고 계약할 때는 규제를 할 수가 없으니까. 만에 하나 이것까지 규제하겠다. 이 부분 완전히 공산화죠. 공산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약갱신 청구권이 시행된다 그래서 임대인이나 다주택자들한테 굉장히 불리한 건 아닙니다. 절대 불리하지 않습니다. 왜? 전월세 물량의 축소가 돼서 향후 4년 후에 그걸 보상받으니까 저축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오늘은 조금
활기차게 하고 싶어도 좀 오늘 굉장히 바빴고 체력이 좀 소진돼서 그러니까 이해하시고 충분히 또 제가 계약갱신 청구권이나 이 전월세 상한제는 시행되려면 하라 그러는 얘기입니다. 하라. 그리고 어느 정도 자산가시 여러분들은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전혀 없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어찌됐건 간에 그거를 제가 전제 조건이 하잖아요.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로 완전히 돌아서기 전까지는 항상 자본을 추구하는 거, 부자가 되려고 하는 거, 그거를 꺾기는 어렵습니다. 꺾을 수도 없습니다. 만약에 그걸 꺾으려고 하겠죠. 이번 선거에 엄청난 만을 하겠죠. 그러니까 그를 국민들이 그렇게 선택을 해줬기 때문에 이제는 암울한 시대에 살아야 될 확률도 있다는 얘기죠. 감사합니다.